안녕하세요.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의문과 마주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미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특히 점집을 찾아 조상과 접촉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구슬하는 행위, 그리고 죽은 조상을 모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에 대해 오늘은 함께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무속 신앙의 조상구슬 중심으로 이 복잡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속 신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 체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려왔습니다.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무속은 중요한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상굿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의례인데요. 조상굿은 무속굿의 한 종류로 대개 다른 굿의 과정에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단독으로 행해지기보다는 더 큰 틀의 의례 속에서 그 의미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례의 주된 목적은 돌아가신 조상을 위로하고 기쁘게 함으로써 그 후손인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데 있습니다. 조상의 영혼이 후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조상굿은 망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무속 의례인 천도굿, 자리거지, 진호귀굿, 오구굿 등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 의례는 모두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 편안하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굿의 절차와 내용은 굿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역적 특색과 무당의 계보에 따라서도 그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부여 지역의 축원굿은 조왕굿으로 시작하여 당산굿, 성주굿을 거친 뒤 조상굿이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왕굿은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에게 가정의 평화를 비는 의례이며, 당산굿은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는 굿입니다. 성주굿은 집안의 가장을 보호하는 성주신에게 빌고, 마지막으로 조상굿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후손들의 번영을 고합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의 제수굿 역시 부정굿, 산바램, 안시루, 제석굿 이후에 조상굿이 행해지죠. 부정굿은 부정을 걷어내고 정화하는 의례이며, 산바램은 산신에게 비는 굿, 안시루는 집안의 안녕을 비는 굿, 제석굿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굿입니다. 이처럼 각 단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굿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굿은 무당이 주관하며 춤, 노래인 무가, 고개, 촌극 등 다채로운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무당은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자로서 신의 말을 전하고 굿을 통해 사람들의 염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려한 복식과 역동적인 춤, 구슬픈 가락의 무가는 굿의 신성함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특히 무가는 굿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가 속에는 조상들의 이야기, 신들의 내력, 그리고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어 굿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학적,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무속 신앙은 신, 신도, 그리고 무당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은 숭배의 대상이며, 신도는 신을 믿고 굿을 통해 소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당은 이러한 신과 신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당은 주로 집안에 가신 신앙과 연결되어 무속 행위를 진행하는데요. 가신 신앙의 대상에는 토지신, 조상신, 성주신, 조왕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집안의 터전과 생활을 수호하는 신들로 여겨지며, 이들에게 정성을 다함으로써 집안의 평안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조상굿은 무속의 독특한 영혼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조상의 영혼이 죽은 후에도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도 평안하고, 조상이 불편하면 후손에게도 불운이 닥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하는 과정은 무속적인 내세관을 반영하며 죽은 자와 산자를 잇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깊은 염원이 담겨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상굿의 합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상굿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를 한국의 전통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와 함께해온 무속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담당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전승되어 온 이 의례는 과거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굿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유대를 강화하고 집단적인 슬픔이나 기쁨을 나누며 사회 통합에 기여했던 것이죠. 또한 조상굿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조상과의 연결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불행이나 답답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때 조상굿을 통해 조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믿음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치료와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 문화의 보존, 심리적 안정,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의 측면은 조상굿의 가치를 옹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상굿은 단순히 비과학적인 행위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문화적 장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상굿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신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현대 과학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상의 영혼이 후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굿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조장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점집에서 조상과 접촉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굿을 하는 행위가 과연 온전한 판단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무속행위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금전적 지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사업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 점집을 찾아갔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무당이 조상 중 한 분이 구천을 떠돌고 있어 사업이 풀리지 않는 것이니 거액의 조상굿을 해야 한다는 점괘를 내렸다고 칩시다. 이 경우 사업의 부진이 실제로는 시장 상황의 변화, 경쟁 심화, 경영 전략의 실패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이를 조상의 노여움 탓으로 돌리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점괘에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거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사업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는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더욱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무속인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종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비용 발생 문제도 함께 지적합니다. 즉, 무속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불필요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무속은 한국의 고유한 종교 형태로 조상 숭배는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조상굿은 종교적 의례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신앙의 자유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종교는 신념의 영역이며 합리성이나 과학적 증명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무속은 한국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온 토착 종교로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각 속에서 우리는 조상굿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었고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수용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의 향상, 과학적 사고의 확산, 그리고 서구 문화의 영향 등이 이러한 변화에 기여했습니다. 결국 미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조상굿과 같은 무속행위가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각자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미신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문화적, 심리적, 종교적 의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해하고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문화를 존중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점집을 찾거나 구슬하는 행위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개인의 심리적 필요와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조장하거나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무속 신앙과 같은 전통적 행위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존중하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 특히 경제적 피해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